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아버지 이름 아버지 앞에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아버지 오늘 이 자리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아버지 환경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이 깨어서 있어서 주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아버지 함께 주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인도해 나가는 주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특별히 우리 SMK 우리 임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 성령으로 충만히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장로님, 이 정판주 장로님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움직이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이 코비의 이 모든 전염병들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당장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준비되시는 대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우리 오늘 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아멘. 참 겸다다 오늘 SMK 73회를 맞이해서 다 한 길로 오직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주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될 거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게 필립스 브루스라고 그러니까 1874년도에 이분이 참 미국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은 뭡니까 찬송에도 있는데 새 찬송가에는 200장이고 통일 찬송가에는 235장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여기 녹음이 돼 있는데 한번 불러볼 수가 있으면 한번 우리 아침에 불러보면 어떻겠어요? 네, 좋습니다. 예, 한번 해보죠.
뜨거우며 한글 말씀 귀한 말씀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로다 주님의 말씀은 오래되도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말씀 가까워지거라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로다 예, 조금 노래가 빠른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필립 브루스라 이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실은 달고 오면 그 말씀 1874년 필립 브루스 이 목사님이 시와 그 곡을 동시에 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책에 주제곡으로 삼기 위해서 19세기에 미국이 낳은 유명한 그 설교 목사님이시죠. 예.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고 여러 가지 중병으로 그 오직 임종이 가까워가서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내자 면회 사절이라는 그 병동실 문 앞에 경고장을 내걸고 우리가 미국의 그 병원에 가면 그러지 않아요? 면회 사절이라든지 방문 금기라든지 이런 사인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분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를 해야겠다 해서 면회 사절이라는 그 병동실로 무슨 소리가 많이 나죠? 네. 무슨 소리일까요? 라는 그 경고장을 내고 있는데 문득 그 한 사람이 잉글송이라는 법률가가 면담을 요청해 왔어요. 이 사람만 가만히 잉글송 목사님 생각 이 사람만은 꼭 내가 그래도 만나 봐야 되겠다. 죽기 전에 한번 내가 만나 봐야 되겠다. 이유는 죽은 후 이분은 도저히 저 세상에서 만날 수가 없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필립스 브루스 목사님은 다른 신자들은 모르지만 이분만은 이 세상에서 꼭 한번 만나고 면담을 해야 되겠다 해서 허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는 누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있으면서는 반드시 이 죽음이라는 그 심판은 오고 말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심리학자는 세 종류로 인간을 분류했는데요. 첫째는
유아 덕경, 요즘 말로 젊은 사람들이 나홀로 인생이죠. 예. 부모, 형제도 없고 친구, 친척도 없고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 남을 도와줄 도움을 받을 생각도 않고 받지도 않고 도와줄 생각도 않고 이런 사람을 말하죠. 우리 인간은 보통 4살 전까지는 반드시 도움이 있어야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살 전 그 고맙고 길려준 그 생각은 전혀 기억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홀장대하고 오만 불순 삶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채권자형이죠. 준 것은 많은데 자신이 받을 것은 없다고 늘 불평한 삶을 가진 자를 말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사람은요, 100가지에 감사한 사람입니다. 늘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고 다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채무자의 형의 삼위이라고 하죠. 가족 중 아들, 딸, 아내 다 고맙게 생각하는 항상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항상 빚진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베푸는 삶을 사는 삶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로마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한 규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속의 은혜를 갖기 위해 미친 자처럼 이방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하고요. 마지막까지는 1차, 2차, 3차에 노독이 쌓이는데도 쉬지 않고 목숨까지 사람의 빚 갚기 위해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늘 감사, 또 감사뿐이고요.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필리포스 이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세 분류의 사람이 있는데 나는 지금 믿는 자로서 어느 선에 와 있는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특별히 이 코로나 19 이 팬데믹의 이 시기에 참 때로는 빌바를 알지 못하게 참 어렵고 어둡고 이 캄캄한 세상, 그리고 이거를 빌미로 해서 많은 그 정치가들이 이걸 이용한다는 게 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우 목사님하고의 어제 이 얘기를 나눴지만 참 오히려 이걸 별미로 해서 참 암흑한 세상이 다가올 수도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SMK가 73회를 맞이해서 성장의 도상에서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는 회원 한 번 한 번 가정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당신께서 늘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임의 회장님으로 또 부회장님으로 또 이 일을 맡아서 총 책임을 지는 우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2주 동안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잘 넘길 수 있게끔 또 함께 해 주시옵시고 일이 잘 성사될 수 있게끔 당신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까지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우리 송정 회장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맨날 똑같죠. 뭐 손님은 알아도 가게는 가야 되고, 맨날 똑같습니다. 어떻게 구정? 여긴 또 구정이요. 구정은 구정 어떻게? 뭐 금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금요일날. 그러시구나. 예. 12일이죠. 예. 12일. 근데 뭐 집에서 떡이나 해 먹어야죠 뭐. 그렇구나. 한국은 아마 내일부터 이제 휴가가 시작되나 봐요. 내일부터. 예. 우리 독고 장로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날씨가 많이 춥죠. 네. 네, 날씨가 기록적인 추위입니다. 이제 뭐 주일날 새벽에는 below 14, 15까지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국 온도로 얘기하자 그러면 약 섭씨 마이너스 20, 한 4, 5도 네. 이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다들 우리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캔사시티 또 우리 동부사회에 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고 사실 많은 곳에서 차들이 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서 참 힘든 그러한 지난 한 2, 3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스프링필드는 비가 오다가 얼어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네. 캔사스는 눈이 왔으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스프링필드는 상당히 미끄러워요. 프리징 레인이 와가지고 경험하신 분들도 기억이 새로울 겁니다. 그 정도 되고 우리 그래서 이제 걸으러 한 번도 못 나갔죠. 날씨가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지난 수요일 날 일주일 전에 한 4시간 걷고는 지금 못 걸었습니다. 길이 안 좋으니까 더 걸을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넘어지면 또 안 되니까. 네. 우리 상록회는 지난번에 지난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몇 사람들이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동그랑땡이나 호박전이나 생선전을 만들어가지고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해서 연세 많으신 어른들 또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도 이제 부부가 살아가시는 분들은 좀 제외하고 혼자 사시는 분, 연세가 좀 어리더라도 혼자 사시는 분들을 방문하면서 그 음식을 갖다 드렸습니다. 내가 갖다 드렸는데 그날 눈이 무지하게 왔어요. 토요일 날. 그래요? 그날 이제 그 눈을 뚫고 방문을 해서 그 음식이 가까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브랜팍 지역의 중심이지만은 원래 있다. 또 멀리는 노래 소피카까지 그 음식이 전달됐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원래 구정 때 상록회원들이 모여서 함께 지내는 우리 전통이 있었지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만 선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묻기에 이제 그것만 간단하게 이제 나누고 그렇게 해서 받으신 분들 또 노인 아파트에 찾아가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 정파진 장로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선교교회 나가시는 우리 이호영 권사님 하면 지금 올해 101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네, 맞아요. 제일 연로하신 분이고
장수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아직도 건강하시고 음.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권사님인데 바라기는 그저 우리 상록회원들 이 추위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네요. 아이고 정말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것은 이제 미국에서 떠나올 때 저는 이제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 둘 다 갖고 있으니까 이중 국적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국적자의 경우는 코로나 19 그 음성 그것이 필요 없이 비행기를 탑승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교포들은 그 199불 내고 그거를 갖고 있어야만 타더라고요. 다 그 입구 비행기 타는 탑승 거기 입구에서 그걸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한테도 보자고 그러는데 나는 한국 패스포트라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 옆에 매니저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국 매니저가 있어갖고 그 대신 이마에 열만 체크하고 열만 없으면 탑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tas어요. 그래서 왔고 근데 와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가 다시 미국으로 귀환할 때는 미국에서는 안 했지만 여기도 199불 내고 그 음성 컨퍼메이션을 받은 페이퍼가 있어야만 탑승이 가능하대요. 근데 그 페이퍼를 어떻게 구하나 알아보니까 최근에 들어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 근처 보건소에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그걸 72시간에 이제 그걸 주니까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서 페이퍼를 받는데요. 그걸 이제 그 이메일로 오니까 그래갖고 병원에 가져가면 병원에서 그걸 다큐멘트 그걸 해준다는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머리 아픈 일인데 어쨌든 그걸 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소식이 뭐냐가 있냐면 우리가 오니까 저는 뭐 선교관에 들어왔으니까 이 감리교 목사님들이 뭐 지난번에 뭐 선물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틀 지나서 구청에서 선물을 1인당 한 박스씩 갖고 왔더라고요. 음식물이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 이 전화기에 들어오면서 이 전화기에 그 코로나 매일같이 머리 온도 재는 그런 거하고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묻는 것이 4개 정도 있는데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계속 해왔거든요. 저는 이제 이 한국 전화가 마침 그 전에 쓰던 게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와이프는 한국 전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이폰에다가 그 앱을 깔아줬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만 연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미국의 사건을 아이폰으로 계속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와이프한테는 잠깐 문자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와이프가 이제 그것이 뭐 쓸 일이 별로 카톡만 쓰지 뭐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모르게 전화를 많이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화기를 놓고서 살잖아요. 이렇게 바닥에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밖에 나간 거를 요즘 한국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전화기를 집에다 두고 몸만 나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격리 중인데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새벽에 운동 갑갑하니까 운동하러 밖으로 산책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기가 움직이면 밖에 나가면 들키니까 전화기를 두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피할 길을 찾고 그런 분들이 요령을 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뭐 적발이 됐을 거 아니에요. 몇 번 그런 사람들이. 그래갖고 와이프한테는 뭐라고는 문자가 왔냐면 지난번에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왜 전화기가 항상 꼼짝 안 하고 있냐고. 그렇게 해서 왔었어요. 질문이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갈 일이 뭐 있냐고 우리가 뭐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문자가 왔냐면 2시간마다 한 번씩 움직여 주라는 거예요.
그 전화기를 움직여 주지 않으면 그걸 두고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저한테는 무슨 황당한 전화가 왔냐면 아침 10시 15분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를 감시하는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둘을 감시하는 남자인데 감시하는 사람인데 내가 우인균이가 이 근처에 지하철 전철역을 갔다 왔다고 거기 잡혔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였다는 것이 기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 왔냐고 확인을 하더라고요. 나갔다 오셨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갔다고. 뭐 집에 와서 왜 나갔냐고 나가지 말고 격려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 기록에는 나갔다 온 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간 적은 없는데 그 전화기로 내가 여기 인천역의 서구라는 이 달동네를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건지 한마디로 알고 싶어서 내가 지도를 본 적은 있다. 어떻게 전철이 북쪽인지 남쪽인지 알아야 나중에 내가 격리해서 해제되면 갈 거 아니냐. 어디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당신이 나 그것까지 감시하냐. 근데 그거는 아닌 거. 그건 안 된대요. 내 전화기가 들어와서 그것까지 검색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하여튼 그렇게 잡혀서 그냥 전화하는 겁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그게 1분 50초인데 이 한국 전화는 내가 전화 받는 거가 다 녹음이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이 전화기에 세팅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건 녹음이 되고 이제 아닌 건 지워버리고 그러거든요. 녹음이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안 지웠어요. 그리고 또 나를 또 감시하는 또 한 여자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여자가 있어서 내가 그 여자하고 연락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카톡을 보냈죠. 왜 그 사람은 카톡을 왜 깔았냐면 나는 전화번호가 있는데 내 와이프가 한국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우리 감리교 목사님하고 나하고 3명을 어, 따로 말하면 이북에서 3명이 한조가 돼서 서로 감시하는 것처럼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셋을. 이게 완전히 공산국가예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내가 그 사람한테 컴플레인을 했죠. 그 사람은 나한테 전화해서 남자였는데 목소리가 아기가 있는 건 전혀 없다. 그런 건 없는데 아마 젊은 사람 같아요. 뭐 30대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 건 없는데 자기의 우리 군대 말로 하면 관동성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다고 이렇게 됐는데 나 그걸 확인하러 전화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도 말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나한테 무슨 취조하듯이 그렇게 얘기했다. 내가 되게 기분 나쁘다 이거는. 그런 컴플레인을 했어요. 카톡으로. 그랬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같은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그 자기 이름을 얘기 안 하고 그런 건 잘못한 것 같다고. 근데 여하튼 자기네들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라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시간 만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와이프가 꼼짝을 안 하니까 혹시 나가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2시간 만에 한 번씩 전화기를 흔들어 달라고. 제가 좀 그러고 살아요 지금. 아이고 그래갖고 이거 참. 그래서 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아마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이제 아침에 말씀 읽고 이제 그러고 와서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이번에 부동산 그런 문제 때문에 왔으니까 그에 관한 거 또 세금에 대한 아주 완전히 무슨 이제 완전히 탈탈 그 백성들을 쥐어짜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업들도 못하게 기업의 이익을 환수해서 결국 정치예요. 젊은 애들 뭐 돈푼 쥐어주고 하면서 그 젊은 애들의 그 표심을 얻는 거죠. 그래갖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 당장은 좋아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제 배급하는 거죠. 부자한테 뺏어서 뭐 가난한 사람 준다 뭐 이런 말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데 그러면 기업할 사람이 한국에 남아있을 수가 없죠. 다 자꾸만 이제 나가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삼성도 이번에 그 어스틴에다 삼성 공장 뭐 많이 짓잖아요. 뭐 어쨌든 다 기업들도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라 망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공산주의가 돼서 이북처럼 국가가 다 배급도 주고 겨우겨우 먹고 살 것만 해갖고 통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공산주의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 자기네들이 하다 보니까 이 전화기 갖고는 안 되겠다. 한국이 뭐 가장 잘 됐다 그러는데 이 전화기 갖고 통제가 안 되니까 결국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아 사람 몸속에다 칩을 씹어서 정말 거짓말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조건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놓으신 것처럼 이게 당장은 안 될지 몰라도 어쨌든 이 단계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려운 거는 저희가 이제 야채를 먹어야 되는데 야채를 구하기가 어려운 게 이 한국의 물가가 상당히 미국보다 비싸요. 먹는 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미국은 아마존이 있어서 아마존에서 많이 이제 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많이 있는데 쿠팡이 그래도 가장 아마존과 필적할 만큼 하는 그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쿠팡을 저도 이제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 뭐 미니멈 배달을 해주는데 적어도 미니멈이 얼마냐면 2만 원이에요. 20불이에요. 비싼 건 아니죠. 근데 야채는 한 접시에 예를 들어서 1200원이다 그러면 상추 하나 한 뿌리 이렇게 수경 재배하는 걸로 이렇게 한 묶음이라고 그러네. 하나 그 정도가 되면 한 1200원에서 1600원 정도 되는데 그게 미니멈 오다가 6개 정도 2만 원이 되려면 상당히 많잖아요. 그게. 근데 그렇게 많이 사서는 내가 며칠간을 못 먹죠.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사기가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상당히 너무 비싼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 이게 참 문제다. 뭐 먹을 게 없는 건 아닌데 야채나 이런 거를 구해 먹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다소 있어요. 그런 다소 어려움이 있고 또 게스트 하우스에 저 뭐래 식탁이 없어요. 식탁이 없고 침대도 우리 보통 침대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밑에 스프링 있죠. 그 박스라고 하는 거. 박스가 있고 위에 스펀지가 달려 있는 이제 매트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미국 침대는 이중으로 되어 있죠. 한국은 나무 바닥에다가 푹신푹신한 걸 올려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 미국은 되게 스프링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스프링을 하나 누가 버리는 걸 주워다 놨어요. 그래서 스프링 위에서 자는데 이게 중고하다 보니까 편편하지가 않고 가장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제 식탁이 없으니까 저희가 구호 물품은 그 박스 3개를 빈 박스를 이용해서 거기다 뭘 스토핑을 해가지고 2개는 의자로 쓰고 하나는 이제 식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웃기는 건데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반 이제 꺾어졌어요. 오늘 반 꺾어졌는데 하여튼 제가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 오시는 분들한테 혹시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면 미리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려운 게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럴 때 미국의 하와이에 살던 우리 고모가 한국을 오셨어요. 어머니 본다고.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죠. 저 할머니 본다고 오셨는데 하루 주무시고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고 친구 집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뭣도 모르고
욕을 많이 했었어요. 무슨 욕을 했냐면 어떻게 어머니 집에 왔는데 그냥 가버리냐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 그래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못 있겠다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이 침대 생활이 아니고 의자 생활이 아니다 보니까 바닥에 앉았다가 한번 일어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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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허리를 펴야 돼요. 그래서 아유, 우리가 남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릴 때 고모를 욕했었는데 내가 당한다 그러고서 아이고 그러고 있었어요. 아이고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경험을 하는 거죠. 그 지난번에 그 얘기는 내가 말씀드렸잖아. 요즘 그 계속 여기 문자가 뭐하냐면 이 동네에 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 조심해라 이런 게 계속 떠요. 그리고 또 뭐가 왔냐면 몇 월 며칠 날 어느 사우나탕을 사우나 여기 사우나죠. 사우나탕이 아니라 사우나 다녀오신 분들은 신고하시라고. 왜냐하면 거기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그런 분들은 다 가서 격리당하는 거예요. 조사당하고. 그러니까 누구 잘못 만나면요 또 들어가 또 격리해야 돼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왔던 우리 친구 하나 있는데 친구가 아니고 후배죠. 그 사람이 이제 그때 인천 어디 무슨 그냥 섬에서 격리를 했더라고요. 와서 어쨌든 격리해서 이제 14일 만에 나왔는데 격리해서 나고 나니까 친구들이 밥 사준다고 해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만났던 식당에 확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또 붙잡혀 가가지고 14일을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갖고 웃기는 일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참, 야, 이 코로나 사실 우리 독거자는 잘 아시지만 정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미국에 뭐 감기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많이 매년 있었대요 사실. 근데 사실 확진자가 있었다 해도 확진자가 다 죽는 게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죽는 사람 이번에 그 미국에 나온 통계가 다 가짜라고 나왔잖아요. 그 선거 때 이용하려고. 진짜 코로나 죽는 그 인구가 그 전에 독감으로 죽은 인구하고 뭐 그렇게 대동소이하지 그렇게 더 심하지 않다고 그렇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이 맞다면 진짜 이걸 정치판으로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물론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자꾸만 가짜 통계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을 공포감 주고 완전히 나라를 망치는 거잖아요. 산업 전체를. 그거 못 사는 사람들 다 기업도 조그만 중소기업도 다 망쳐놓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악한 거죠. 그 세력들이.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외쳤는데 그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빨리 나를 보기를 원하니까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빨리 가려면 내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거 다 거쳐야 되니까 빨리 보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제가 보고 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그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밖에 절대 못 나가요. 저는 그래도 여기가 제가 있는 곳이 18평이거든요. 이 빌라가. 그래서 방이 2개고 부엌도 커요. 그런 뭐 의자가 다 없는 그것뿐이지 딴 건 다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도 뭐 뜨끈뜨끈한 물 나오고 여기 또 온돌이 돼 있어 갖고요. 아주 뭐 사우나 가 있는 것 같아요. 바닥 뜨뜻하게 하는. 뭐 그래서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럼 24시간을 18평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행복한 거죠. 예, 18평 안에 있으니까. 전혀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절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괴롭네요. 괴로운 거죠. 심리적으로 괴로운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있으면서 그 생각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요.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은 오죽하겠나. 정말 답답하겠다. 그런 마음.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그리고 근데 오 목사님 그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네. 그 이중 국적의 그 갖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장점은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65세가 됐을 때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중국적을 가졌는데 가진 이유가 저는 뭐냐면 그 우리 바울 형님께서 로마 시민권하고 이스라엘 시민권 두 개를 갖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아직 고백할 때 그 국적을 갖고 있음으로써 로마 황제한테 갈 수 있었죠. 죽지 않고.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한테 청원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재판 그거를 할 수가 있고 또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중국 우리 한국 여권이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140나라인가 139개국인가 135개국 정도를 자유스럽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권이에요. 한국 여권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데 내가 가게 되면 이제 비자를 받는데 브라질하고 미국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브라질 비자 받으려면 어려워요. 돈도 비싸요. 근데 한국 여권으로 브라질 비자를 받으면 쉬워요. 까다롭지 않고 빨리 해주고 값도 싸요. 내 값 기억은 안 나는데 값도 싸요. 그래서 그런 여행할 때 굉장히 편리해요. 그다음에 저는 또 저 개인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제가 이 한국에 부동산이 있잖아요.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뭐 매각한다든가 그럴 때 내가 미국 시민권자로 있어도 뭐 그 사람이 뺏는 건 아니지만 복잡하거든요. 좀. 내가 이제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그런 재산 처분하고 할 때 좀 더 손쉬운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는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보험도 다 커버 되겠네요. 그러면. 보험은 좀 이번에 여기가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올랐대요. 저는 그동안에 근데 건강보험을 제가 들어도 제가 여기 한국 와서 한 달 이상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안 내고 있었어요. 맨 처음에 매년 오래전에 한번 등록을 했다가 이제 돈을 안 내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가도 외국을 나가게 되면 그 나간 기간 동안은 스탑 시킬 수 있어요. 우리 전화기 미국에서 전화 쓰다가 저도 이번에 그 버라이즌 쓰고 있지만 제가 2달 동안 비는 동안은 전화기를 정지시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이제 저는 이번에 2달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낼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낼 것 같아요. 그게 한 달에 저 같은 경우 좀 한 50만 원 낼지 몰라요. 500불 정도. 너무 비싸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재산이 있는 것 같아 틀린데 저는 꽤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미니멈 해봤자 3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한 달을 내고 또 다시 출국할 때는 다시 이제 전화해서 스탑 시키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입은 해놓긴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상당히 부담 많죠. 한 달에 500불이면 1년이면 6,000불인데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게 생활비도 비싸고 이런 것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 사는 것도 이제는 만만치 않아요. 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 이제 와 계신 분들이 미국에 계신 그 교포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한국을 떠날 때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되게 한 채지만 그걸 이제 세주고 가셨던 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차피 부동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부동산 정리할 때 적어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그 부동산 세금 낼 때 그 공제액 있잖아요. 2년 이상 살았으면 뭐 공제 2억을 기본 공제해 준다든가 그런 데서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요. 그 예를 들어서 2년 살았는데 세금 공제액이 3억이다 그러면 30만 불인데 이거 차라리 2년 동안 살고 가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한국을 나와서 2년 동안 살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30만 원이에요? 30만 불이에요? 30만 불이죠. 3억이면 30만 불이니까. 물론 재산에 따라 틀린데 그 일정 세액을 공제해 주는 곳이 있는데 워낙 한국은 뭐 억 단위로 하는 거니까 뭐 웬만한 10억 이상 되면 2억, 3억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와. 그리고 20만 불, 20만 불, 30만 불이니까 장난이 아니죠, 이게. 그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세금 낼 때.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록회 같은 게 어르신들 가운데 한국에 혹시 부동산이 아직 남아 있는 분들 같으면 이제 한국을 나오셔야 되는 거죠. 한 2년 동안은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알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일이니까. 그럼요. 예, 그건 뭐 번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 그러면 자기 일 때 관심이 있으니까요. 없는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린가 하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뭐 외국에 이제 한국을 떠날 때 18평짜리 조그만 아파트 하나 있었어요. 과천에. 그러니까 뭐 살든지 그 전에 뭐 땅 넓은 집 팔고 이제 그 조그만 아파트 그것도 이제 전세 끼고 이렇게 산 거 있었는데 제가 외국 생활이 30살 때 한국을 떠났으니까 40년을 외국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전에 사놓은 게 한국 떠날 때 사는 게 여태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리고 이제 태국에 살면서 뼈 빠지게 일할 때 그때 이제 여의도 아파트를 그때 샀었어요. 여의도 아파트. 근데 그 여의도 아파트는 먼저 재건축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과세의 대상이 된 거죠. 제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과천 아파트가 재개발돼 가지고 입주를 하는데 주인이 와서 실제 등기를 해야 된다. 본인이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대충 위임장을 써주면 대신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요즘은 본인이 와서 살지 않으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천 아파트다. 근데 그것이 시장에서 매매할 때는 예를 들어서 2억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정한 공시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재산세 낼 때 그 고시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할 때 값은 훨씬 높죠. 그거보다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집을. 네가 살지 않고 있는데 왜 집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천 아파트 그게 그러니까 공시가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위한 그 값은 12억이래요. 26평인데 근데 그게 마켓 프라이스 시장 가격은 16억이래요. 그게. 그러면 내가 가 살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12억에 그 세금을 내는 과표 가격으로 정부에서 그거를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지네가 팔면 4억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공산국가 이 문재인 정부가. 근데 젊은 애들은 이제 소망이 없으고 그 푼돈 주고 뭐 30만 원 뭐 생활보조비 뭐 이런 거 주니까 그 조그만 그 알량한 거에 지금 아주 너무 현혹돼 가지고 지금 아주 문재인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 나중에 뒤에 오는 무시무시한 거를 모르는 거죠. 당장 그 50만 원 받아 먹는 게 너무 달콤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뭐 어차피 기도할 뿐이지만은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두서없이 이런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것도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뭐 이제 저도 주님 부르면 갈 나이니까 친구들한테 여기저기 이제 전화하니까 반가워하고 또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제가 등산 클럽에 있었는데 그 등산 클럽에서 저는 록 클라이밍을 했었거든요. 바위 타는 거.
거기에 대장하던 애가 있어요. 그 대장하던 애가 제일 건강하던 애였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왔을 때 제가 죽었다는 소리를 공항에서 듣고서 짐 풀자마자 장례식장에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너를 만나고 또 네가 나를 만나게, 내가 또 먼저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만나요. 항상.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만나고, 그런 마음으로 혹시 너 나한테 빚준 거 있냐 생각해봐라 뭐 농담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한테 혹시 빚 받을 것은 지금 얘기하라고 그러고 농담하고 그러거든요. 아이고. 예. 이게 제가 두서없이 말을 많이 한 것 같으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이고. 저 다음 주에 독고장로님, 다음 주에 우리 독고장로님 뭐 말씀 전할까 많겠지만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리더니까 어디가 우리가 선교지 가도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장로님한테 통역은 물론 그분들이 하니까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 현지인들한테 또 되게 말씀 전하는 걸 보니까 그 현지 교회의 상황과 그런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독고장로님 좀 준비하셔서 전해주세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하여튼 73회 모임을 했는데 시간은 이제 5분 정도 남았지만 오늘 이제 마무리 기도는 독고장로님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건 우리 캔사스 집을 다 잠그고 왔는데 너무 추워서 수도가 터진다고 물을 좀 틀어놓으라고 그 얘기하는 모양이죠, 정부에서. 그래서 물을 안 틀어놔서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히터만 있죠. 안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터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오셨습니까? 아마 60도, 62도, 65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네, 그래요. 대체로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러한 겨울이나 여름이나 뭐 특별하게 내가 물을 어디다 공급할 곳이 없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메인 밸브를 잠그고 가시는 게 가장 좋죠. 좋기는. 그렇죠. 안 됐으면 한 60도, 65도면 대체로 괜찮은 걸로 봐야지 되지만 이제 지하실 아래층에 어디가 만약에 근데 아래층에 화장실이 거의 잘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이제 물 라인이 있지만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엌 쪽이죠. 네. 부엌 쪽인데 만약의 경우에 이제 이번 주말이 제일 추운 거니까 오늘부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엌 싱크대 같은데 문을 열어놓는다든지 밑에 문을 그러면 공기 소통이 더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게 되면 취약기구 같은 데는 스페이스 히터를 이제 약하게 틀어놓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누가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뭐 거기 눈 쳐주는 분은 내가 지정하고 왔으니까 제가 집에 얼람도 여기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부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래요. 보는 거 좋죠. 네. 아니면은 뭐 아침에 가서 저녁 때 가서 물을 한번 쭉 여기저기 찬물을 좀 틀어내고 밤 사이에 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건 좋은 일이지 어찌 됐거나. 네, 알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73회 모임을 끝내겠습니다. 메인 밸브 잠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빠져나가는 데만 없다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목사님 약간 건강하시고 마지막까지 수고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정포주 장로님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에게 새롭게 또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시니 생각하면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금 한국에 계시는 우인겸 목사님과 사모님 나름대로 급급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을 잘 이기게 하시고 이제 남은 수일 동안 그 마무리를 잘 하심으로 인하여서 목적했던 한국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곳 우리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통정 회장님과 여러 관계자들, 우리 SMK 관계자들 주님께서 이어가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 보호해 주실 믿고 이곳에서 생활하는 자들이나 또 한국에서 또 주무셔야 하는 부목사님까지 두루두루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몸 조심하시고요. 구정 잘 네. 보내세요. 네, 들어가세요, 장로님들. 네,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떡 하게 되면 연락하세요. 네? 부회장님 아, 떡 하시면 떡. 연락하시라고요. 아, 떡이요? 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구정들 잘 되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주 집사님이 그 떡국 잘 먹었다. 아유, 그죠. 덕구 장로님이 뭐 떡국 예. 우리 상무께서 하는 그 음식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죠.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설 잘 세세요. 그래도 네, 거기에 계시고 감사합니다. 한 달 더 드시는 거예요. 사모님도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셔요. 네.